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멘토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골든서퍼님 국내 주식 전혀 안 하세요? 이렇게 이광우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는 저는 국내 주식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선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에서 이제 투자해서 수익 난 돈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회사 운영할 때도 쓸 때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돈을 좀 모으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좀 투자하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부동산, 뭐 아트 이런 데 제가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일정 자금은 꾸준하게 해외 선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 국내 주식 또는 해외 주식 쪽으로는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한 2004년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20살이었는데 그때 저는 주식에 처음으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에 처음에 입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변동성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약간 상승장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미래세 펀드라든지 이런 게 막 400%, 200% 막 터질 때였어요. 정말 좋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 좋을 때 저는 이제 대세 상승기를 탔었고, 그때 이제 뭐 LG전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막 이런 종목들을 전 좀 투자를 했었어요. 크게 손해를 안 봤어요. 왜냐면 그냥 뭘 사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봤자 한 5%에서 10% 이렇게 꾸준하게 좀 수익을 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이면 이렇게 계속 수익을 좀 내다 보니까 좀 더 높은 수익률이 없을까 해서 건드린 게 ELW, 워런트라고 있거든요. ELW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주식 동호회 막 이런 데 좀 가입을 했었습니다. 초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 어떤 분이 옵션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내 선물 옵션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국내 주식에서 좀 번 자금들을 여기에 투자를 조금씩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운 좋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뒤에 다 날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날렸거든요. 그냥 주식시장에서는 한 번에 날린 거 없었어요. 그럼 뭐 물리면 좀 버티자 하면 좀 돌아오고 있었는데, 이 옵션 시장에서는 이게 없어지더라. 만긴 날을 좀 처음 당해보고 막 했었는데, 그러면서 깡통에 뒤를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막 선물에 대해서 알아가고,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옵션 매매 전략, 해지 전략,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실제로 좀 투자를 했었는데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좀 다양한 이제 매매 기술과 신법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국내 선물 시장이 죽어가고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이 점점 뜰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로가 거의 메인 종목이었는데, 현재 이제 유로가 좀 메인 종목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로가 변동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은 지금 뭐 항생, 뭐 나스닥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로를 접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차차 이제 해외 선물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동안 수익을 많이 내면 한 100%에서 200% 냈어요. 그런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0에서 200%가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심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0%면 한 달에 400%예요. 그죠? 그러면 1년에 4,800% 나온다.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래 1억 갖고 48억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식을 1억 갖고 2억 벌면 많이 번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물과 옵션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엄청난 꿈과 희망을 갖고 했지만 엄청난 이제 타락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게 잘 되었어요.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힘든 시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후회를 했었는데, 지금 뭐 꾸준하게 좀 수익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손실에 대해서는 제가 6년 정도 선물 옵션에서 손실을 좀 크게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적 손실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한 7년 차쯤에 이제 기법 좀 다스리고 만들고 신법도 좀 어떻게 조절할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진입 타이밍을 기다렸던 게 가장 큰 수익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입을 잘하니까 일단 수익이 좀 잘 났었고요. 손절이 나가더라도 최대한 적게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률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서 1년 정도 수익을 냈던 게 과거 6년 정도의 손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 복구를 했고, 그리고 다시 2년차 이제 수익 낸 지 2년차부터는 계속 이제 누적 수익을 내면서 지금 원금도 좀 많이 불렸고요.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수익이 좀 더 잘 나오고, 예전에 비해서 실력도 월등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유도 생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 선물 투자를 한 거에 있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잘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까지 있었을까 또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이제 과정과 현재의 수익률들을 봤을 때도 저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선물에 좀 더 집중한 게 좋다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해외 선물에 좀 더 집중하고, 국내 주식은 현재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도 좋아요. 주식 이제 큰 돈 갖고 매매하면 좋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저는 선물에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지 선물 투자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고 나발이 필요 없어요. 그냥 메인 종목의 그 차트, 일봉이라든지 분봉만 보고 말 그대로 트레이딩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가 골든크로스
크로스가 났는데 들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악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발을 갑자기 깨고 내려갈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있다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작전을 치려고 해도 나라가 움직여줘야지 작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선물 쪽이 그 작전 치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차트가 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스닥 선물이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것도 저점에서. 그러면 얘들은 날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차트뿐만 아니라 세력들의 움직임,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 면에 비해서는 좀 까다롭게 매매한 게 주식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선물 역시도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식도 어렵고 선물도 어렵다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이 조금 더 덜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시작하면은 선물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며칠을 들고 가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일봉상 골든 크로스가 났다 해도 얘들은 내가 한 30% 40% 수익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일은 또 홀딩해야 되는 상황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루 만에 100% 200% 터질 때도 많고요.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을 봤을 때 주식보다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날 몇 시간만, 한두 시간만 들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 또는 기회 시간 대비를 했을 때는 주식보다는 선물이 훨씬 더 단기간에 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래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또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변수가 갑자기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서 거의 그날 팔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 대비 투자를 봤을 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해외 선물은 며칠 동안 홀딩한다, 뭐 2주, 3주, 한 달 이렇게 홀딩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선물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그 빨리 수익이 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랫동안 끌고 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들어왔어, 한 1000만 수익 났어, 근데 1시간 뒤에 다시 본전 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타성으로 매매하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외 선물과 주식은 매매 패턴과 매매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만 해서 선물하면은 뭐 금방 배우고 금방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금방은 좀 더 배울 수 있어요, 주식 하셨던 분들이. 그러나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애매하게 배우시면 선물은 바로 금방 깡통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우시면은 절대 깡통 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던 분들께서도 꼭 선물 거래를 하시기 전에 꼭 배우고 모의 투자하고 그리고 실전 매매 이런 단계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한테 국내 주식 안 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전 국내 주식 안 하고요, 이제 해외 선물 위주로만 현재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해외 선물 매매 추천드립니다. 다만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 저희 골든서퍼 유튜브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